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프로그램 302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AWS상의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AWS에서 시큐리티 SA로 있는 임기성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 형태로 답변이 되고요. 만약에 답변을 비공개로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WS가 보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이어서 최근에 저희가 출시했던 주요 보안 서비스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존 가드 듀티, AWS config, config rules, 아마존 인스펙터, AWS 시큐리티 허브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보안에 대한 접근 전략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리포트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출간된 버라이즌의 데이터 침해 조사 리포트인데요. 이 버라이즌의 리포트는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서 직전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보안 사건들을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 리포트 내용 중에 보안 사건의 가장 큰 원인 5가지를 이제 꼽아본 것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해킹으로 유출된 자격증명이나 암호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가장 큰 케이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상주 멀웨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 사칭으로 인한 피싱, 네 번째 권한 남용 및 오용, 다섯 번째 관리자의 설정 및 구성 오류, 이런 순서로 원인이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보안사고 원인이 전부 다 사용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피싱을 통해서 이제 사칭될 수도 있고 또는 사용하는 암호나 자격증명이 유출될 수도 있는 이런 취약한 사용자로부터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될 수 있는 대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AWS CISO인 스티븐 슈밋이라는 분이 2017년 AWS 리인벤트 행사에서 했던 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둘러싸고 그 데이터를 취급하는 그 사용자 또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키고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경우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 리포트 내에 또 다른 시사점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조사 대상 사건들 중에 68% 정도의 사건들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한 달 이상 수개월까지 지나서 인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사고들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뒤에야 뒤늦게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점 탐지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공격의 정도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복잡해진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AWS가 생각하는 이 탐지의 어려움의 이유는 예를 들면 뭐 IoT나 커넥티드 카 같이 지금 IT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수의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분석해야 될 로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분석 대상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보안 이벤트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보안 관리자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AWS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사용자로 인한 보안 사고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람다나 클라우드와치 이벤트, SNS,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중요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접근을 이제 통하지 않고 자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안 사건이 발생하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AWS 제공하는 머신러닝 같은 그런 환경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설명드릴 가드듀티 또는 아마존 메이시 같은 이제 서비스가 AWS의 머신러닝 환경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안에 대해서 AWS가 어떤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시사점에 대한 저희의 접근 방식을 이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주요 보안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존 가드듀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위협 탐지 및 통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출시된 지는 대략 1년 좀 넘게 이렇게 되었고요. AWS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위협 탐지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주로 이제 뭐 IDS나 IPS 같은 솔루션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그 위협,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이나 또는 다양한 해킹 시도 이런 부분들을 탐지해내기 위해서 IDS, IPS를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AWS의 어떤 특화된 시나리오를 얹어서 그 탐지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가드듀티는 네트워크 기반의 그 실시간성 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IDS, IPS와는 다르게 로그 기반으로 이제 탐지를 하게 됩니다. VPC 플로우 로그나 DNS 로그 또는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발생된 로그 중에서 중요한 보안 이벤트들을 선별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웨이팅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지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를 제가 관리형 위협 탐지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의 IDS, IPS와 다르게 고객의 아키텍처의 변경이나 성능에 대한 저하 없이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또 어떤 그 탐지를 위한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듀디티는 리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설명드리지만 AWS의 머신러닝 환경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의 이상 징후 또는 어카운트의 이상 징후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통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듀디티가 어떤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찰인데요. 외부의 공격자가 어떤 그 취약한 그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을 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그 취약한 포트를 찾는다든지, 브루트 포스 어택을 통해서 실제로 로그인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스 IP를 가리고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정찰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찰 모드에서 만에 하나 이제 뚫리게 된다면 실제로 그 타겟이 되는 인스턴스가 이제 탈취가 된 그런 상황이 바로 두 번째 인스턴스 침해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탈취된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제 공격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목적하는 바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로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스팸을 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타겟을 이제 지정을 해서 브루트포스 어택을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인스턴스 침해에 해당하는 그런 탐지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인스턴스 하나가 이제 탈취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카운트 전체가 이제 탈취가 된 그런 상황이 마지막 어카운트 침해 카테고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해당 어카운트의 액세스 키 페어 같은 중요 자격 증명이 아예 유출이 된, 또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설정들이 무력화되고, 또 공격자의 의도대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의 설정이 비활성화 된다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정책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그 변경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카운트 침해를 해서 또 공격자의 의도대로 해당 어카운트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불법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글자색이 이제 보라색 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에 해당하는 이 탐지 유형들은 실제로 이제 어떤 명백한 공격 패턴을 이제 탐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악성 IP로부터의 어떤 시도 또는 API 호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소스 IP에 대한 평판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어떤 공격의 시도다 또는 공격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런 공격들은 일종의 그 명확한 어떤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 조사나 또는 뭐 이제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탐지가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지금 쭉 보시면 unusual, 뭐 suspicious 뭐 이런 이제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파란 그 글자로 표시된 유형들은 뭐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평상시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특정 어카운트 또는 특정 인스턴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탐지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명백한 패턴을 탐지하거나 또는 어떤 아노말리에 대한 탐지를 하거나 이 두 가지의 어떤 탐지 유형을 위해서 가듀디티도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위협 정보 소스
이제 IP 레퓨테이션 정보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겠고요. 또 아노말리 상황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대략 한 1주, 2주 정도의 학습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런 학습 기간을 거친 후에는 뭐 해당 인스턴스 또는 해당 어카운트가 평상시 대비 이상중으로 보인다라는 어떤 그 기준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AWS 머신러닝 인프라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머신러닝의 탐지 모델을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드듀티가 이제 로그 기반의 탐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드듀티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로그 소스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 방화벽 처리 로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NS 쿼리 로그, 또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이 세 가지의 로그 소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가드듀티를 이제 원클릭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VPC 플로우 로그나 DNS 로그나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에 대해서 백엔드에서 수집 채널을 이제 구성을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그 지정된 어떤 뭐 처리 로그들을 수집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연계가 됩니다. 때문에 고객분이 가드듀티를 위해서 VPC 플로우 로그를 설정하신다든지 또는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활성화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액션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백엔드 채널을 통해서 수집된 로그들은 실제로 이제 가드듀티에서 분석을 하고 뭔가 평가를 한 다음에 바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탐지의 정확도를 위해서 가드듀티가 이제 그 IP 레퓨테이션에 대한 임포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프루프 포인트로부터 레퓨테이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이 현재 사용 중인 어떤 레퓨테이션 정보를 임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IP 기준의 어떤 레퓨테이션 정보들은 예를 들자면 고객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은 화이트 리스팅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뢰 목록으로 이제 임포트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뭐 기존에 활용 중인 어떤 계약을 통해 이제 그 이용하고 있는 IP의 악성 IP 목록 같은 것들을 크게 6가지의 목록까지 이제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할 수 있는 어떤 그 IP의 포맷은 텍스트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CSV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XML 형태의 임포트를 이제 취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탐지의 어떤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드듀티의 탐지 내역은 AWS 관리 콘솔 혹은 API를 호출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콘솔상에서는 심각도나 발생 리전, 횟수 빈도 또는 위협의 유형, 그리고 타겟 리소스, 소스 정보, 여기서의 소스 정보는 이제 공격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API 호출 결과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ARN이나 또는 뭐 지속 시간 또는 리소스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API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신다면 이런 그 호출 그 결과에 대해서 활용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SIEM 환경으로 이런 그 내역들을 이제 좀 통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드듀티 탐지 결과는 가드듀티 상에 90일 동안만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전에 탐지 내역들을 다른 저장소로 이관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드듀티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심각도 등급을 제공을 합니다. 제일 낮은 로우 등급은
3.9까지의 심각도를 이제 그 레인지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그 공격의 시도가 발생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기록 차원으로 이제 탐지를 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미디엄 등급은 4에서 6.9까지의 심각도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미디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성공 여부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탐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신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된 게 있는지, 또는 구성 내역이 바뀐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하이 등급이 있습니다. 7 이상의 심각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탐지들이 되는데요. 분명하게 어떤 그 어카운트가 유출이 됐다든지, 어카운트의 자격증명이 유출이 됐다든지, 또는 인스턴스 자체가 탈취된 게 명확할 때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등급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아예 터미네이션 시키거나 포렌식 환경으로 보내서 이제 뭐 격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IAM의 키페어를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즉각적인 행위들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그런 탐지의 내역이 됩니다. 모든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디듀티도 API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탐지 내역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AWS의 보안 전략 중에서 자동화에 해당하는 그런 내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디듀티에서 중요 이벤트, 보안 탐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와치의 이벤트 룰에 의해서 트리거링을 시켜서, 또 거기에 이제 람다를 통해서 뭐 SNS에 노티를 받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람다의 로직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아예 격리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가디듀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FAQ에서 이제 몇 가지를 따와봤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아마존 가디듀티는 로그 기반의 탐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워크로드의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구성 변경이나 또는 성능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로그 기반의 소스로서 클라우드 트레일 또는 VPC 플로우 로그, DNS 쿼리 로그 세 가지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객이 이제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VPC 플로우 로그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가디듀티 내부적으로 수집된 로그를 분석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삭제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노말리 탐지를 이제 좀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이 AWS 머신러닝 환경이 해당 어카운트 또는 해당 인스턴스의 정상적인 패턴을 학습하는데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존 가디듀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서 AWS 컴피그 그리고 컴피그 룰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컴피그는 리소스에 대한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감사하는 서비스이고요. 컴피그 룰스는 이렇게 해서 기록된 변경사항이 정책의 기준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가리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피그는 시간 순으로 계속 리소스들에 대한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 그런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리소스 인벤토리에서 EC2 인스턴스 전체 목록을 이제 쭉 조사를 한 그 목록을 보시고 계십니다. 목록의 하단부에 보시면 과거에 터미네이트
된 그런 인스턴스들도 쭉 그 기록이 돼서 언제 이게 터미네이트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액티브하지 않은 어떤 리소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존재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인벤토리 조회 화면에서 그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컴피그의 타임라인 그래프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상단부에 그 과거에 변경 이력이 발생했던 타임 스탬프의 기록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각각의 시점마다 실제로 그 시점을 클릭을 해보면 그 밑에 보이시는 그 체인지 카테고리에서 어떤 그 구성값에서 어떤 구성값으로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중요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보안 사고가 어떤 변경 작업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거꾸로 추적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을 이제 제공해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경 이력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관계자한테 변경 이력에 대한 알림 이메일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본문 안에 보면 실제로 어떤 링크가 포함이 되게 되고요. 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전에 보신 그 리소스 타임라인 그래프로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이메일은 특정 어카운트의 어떤 EC2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이 특정 지점에서 변경이 이렇게 됐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리소스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컴피그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아이템이라는 그 컨텍스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아이템은 크게 5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제이슨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종의 뭐 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 또 타겟 리소스에 대한 속성값, 그리고 그 타겟 리소스가 다른 AWS 리소스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바뀐 구성 내역, 또 해당되는 변경을 발생시킨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이제 그 포함해서 하나씩 컨피그레이션 아이템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그 5가지의 그 컴포넌트 중에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었죠. 이 AWS의 리소스는 하나가 변경되면 리소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리소스한테도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변경 작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 리소스와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다른 리소스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는 그런 카테고리가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정 EC2 인스턴스의 변경이 발생했는데 그럼 그 EC2 인스턴스와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EIP 또 EBS 볼륨 또는 뭐 시큐리티 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 그 목록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단부의 오른편처럼 그 타겟 리소스와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또 다른 AWS 리소스에 대한 링크들이 그 콘솔상에서 표시가 됩니다. 네, AWS 컴피그는 이제 일종의 대시보드를 또 제공을 합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고객분들은 그 컴피그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리소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규정 위반을 하고 있는 리소스는 몇 가지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컴피그의 대시보드를 실제로 이제 멀티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통합된 뷰로 제공하는 게 애그리게이티드 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컴피그가 이제 단일 어카운트가 아닌 멀티 어카운트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뭔가 수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대시보드 상황에서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애그리게이트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관리 대상 모든 어카운트에 규정 위반의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 미티게이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컴피그는 어떤 잠재적인 설정 오류나 또는 취약한 구성들을 찾기 위한 규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컴피그 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컴피그 룰에는 저희가 이제 빌트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매니지드 룰 그리고 고객분이 스스로 이제 보안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커스텀하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점검을 이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커스텀 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커스텀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람다를 통해서 이제 고객분 스스로 점검하는 규칙들을 스크립트나 뭐 자바 언어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컴피그가 빌트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매니지드 룰의 목록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매니지드 룰은 지금 현재 한 80여 종의 그 규칙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IAM부터 S3에 대한 설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런 구성 오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발을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EBS 볼륨 중에 뭐 암호화 설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다든지 또는 그 IAM 유저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텅 빈 그런 IAM 유저 그룹에 대해서 이제 식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규칙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빌트인 룰에서 만약에 원하시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신다면 스스로 이제 보안 규정을 이제 기준으로 어떤 그 커스텀하게 점검 규칙을 구성을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커스텀 룰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람다의 코드를 가지고 규칙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드시는 부분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샘플 규칙 같은 것들을 이제 GitHub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샘플 규칙들을 확인하시고 재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마존 인스펙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인스펙터는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스캐닝 환경들을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취약점을 찾아주는 스캐너 같은 환경들을 직접 운영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이제 그런 환경을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OS 이상의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애플리케이션 스택들에 대해서 어떤 뭐 취약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웹서버나 또는 뭐 와스나 DB 이런 레이어에 직접 설치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스캐닝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분들은 이런 요건을 위해서 직접 이런 스캐닝 인프라를 굳이 운영하시지 않으시더라도
AWS 인스펙터를 이제 사용량 기반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쉽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인스펙터가 이제 에이전트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를 굳이 이제 적용을 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책임 공유 모델 기준으로 해서 게스트 OS 위에 이제 운영되는 고객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제공자로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객 워크로드 환경에 대해서도 엄연히 뭔가 보안적으로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워크로드나 서비스가 뭔가 이렇게 훼손당하는 또는 서비스의 안정성이 위협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도구를 제공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다라는 의미는 고객분이 본인들의 어떤 워크로드의 환경을 AWS에서 이제 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자체의 목적은 고객의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스택들의 구성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가 되면 사실 이제 그 양방향으로 어떤 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AWS 측에서 뭔가 이제 에이전트로 잘못된 혹은 의도된 그런 명령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이제 탈취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에이전트는 사실은 이제 양방향 통신이 아니라 일방향 통신만 이제 그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서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스펙터라는 서비스를 받쳐주고 있는 중간에 보신 인스펙터 버킷, S3 버킷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게 서비스 전용의 버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버킷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EC2에 설치된 에이전트와의 일방향 통신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제 통신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의 일방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이전트 입장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S3 버킷을 이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인스펙터 버킷에 새로운 오더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체크 과정이 사실은 인스펙터 서비스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지금 온라인이다,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일종의 헛빛 신호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인스펙터 콘솔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점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오더를 내리시면 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인스펙터 버킷에 뭔가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 명령문을 받아서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제 그 의도하시는 어떤 뭐 범위나 뭐 이 그 방식, 점검 방식들을 쭉 이제 그대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버킷에 다시 올려놓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버킷에 수집된 이 결과가 아, 제일 위에 있는 인스펙터 서비스로 전달이 돼서 분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스펙터 측에서 일방적으로 뭐 에이전트의 뭔가 명령을 이제 전달을 해서 수행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에이전트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폴링을 하면서 오더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확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이 수행이 되는 트리거링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이 EC2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S3 버킷 쪽으로 계속 이제 아웃바운드로 통신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뭐 방화벽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웃바운드에서 충분히 이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EC2 대수,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야 될 EC2의 대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방화벽에서 EC2마다 그 IP들을 전부 다 방화벽 규칙으로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버킷과 EC2의 에이전트 중간에 프락시를 이제 또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스펙터 서비스 쪽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당연히 인스펙터도 이제 전체 리소스가 아닌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 기반으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 A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EC2 그룹만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뭐 태그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코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인스펙터가 수집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펙터가 제공하는 룰 패키지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규칙 패키지라고 하면 이를테면 이제 점검 기준이 이제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터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CVE 기준으로 취약한 부분을 탐지하는 그 점검 패키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CIS에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보안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적발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WS가 가지고 있는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 규정에 맞춰서 어떤 적발된 내역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뭐 메모리상에 이제 떠 있는 프로세스나 또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어떤 리슨 포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런타임으로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네트워크 리처빌리티에 대한 패키지는 그러니까 EC2의 그 시큐리티 그룹에서 이제 IP 포트 기반의 규칙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텐데요. 시큐리티 그룹 자체가 이제 다른 시큐리티 그룹을 임포트해서 이제 뭐 계속 그 레퍼런스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와스 서버의 인스턴스가 이제 프라이빗 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큐리티 그룹을 참조하는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와스 서버까지의 이 뭔가 경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계속 이 시큐리티 그룹 자체의 어떤 구성을 따라가서 이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한 번의 확인이 이제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그룹의 IP 포트 규칙들을 이제 점검을 해서 인터넷하고 뭔가 이렇게 통로가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적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스펙터의 룰 패키지가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은 메이크나 퍼핏이나 앤서블 같이 이제 배포 환경이나 뭐 실제로 뭐 어떤 배포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설치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이제 진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리처빌리티 패키지만 적용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에이전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수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표 형태로 방금 전에 이제 5가지 그 규칙 패키지별로 인스펙터가 지원하는 OS를 이제 쭉 표 형태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패키지들이 모든 그 AWS의 OS 상에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어떤 패키지가 지금 적용하시고자 하는 OS를 이제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표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시고 이제 적용하실 것을 점검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서비스로 최근에 이제 출시된 AWS 시큐리티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허브는 작년 저희 리인벤트에서 이제 GA가 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AWS 시큐리티 허브는 일종의 SIEM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요거 전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네 가지의 뭐 주요 보안 서비스들을 이제 쭉 보시면 어떤 미흡하거나 또는 그 실수로 인해서 유발된 어떤 보안에 취약한 그런 구성이나 취약점들을 이제 쭉 점검하고 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어떤 접근이나 시도들을 탐지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마존 가드듀티, 인스펙터 또는 뭐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메이시라든지 컴피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쭉 점검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점검된 결과가 각각 개별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면 사실은 이제 그게 또 뭐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 각각의 그 점검 결과 간에 뭔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터치하는 영역이 보통 SIEM 이제 카테고리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방화벽, 와프 또는 뭐 소프트웨어 진단 도구들, 스캐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매일매일 돌리다 보면 또는 매일매일 이제 발생시키는 로그들로부터 이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탐지된 어떤 결과들을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뭐 관계들을 본다든지 시간대의 어떤 추이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의미 있는 어떤 보안 이벤트들, 진짜 이제 뭐 조사가 필요한 또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어떤 심각한 어떤 보안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SIEM 성격의 어떤 그 AWS 이제 보안 서비스 이게 이제 시큐리티 허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제 뭐 AWS 보안 서비스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 외에도 계속 추가가 될 것이고요. 이런 보안 서비스들이 이제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겠지만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요 시큐리티 허브처럼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뭐 운영하고 있는 어떤 워크로드 환경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딱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보안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WS 시큐리티 허브는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보안 이제 제품들하고 연계를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F5나 팔로알토나 뭐 체크포인트 이런 방화벽 또는 트렌드 마이크로, 시만텍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들, 레피드 또는 퀄리스 이런 그 취약점 점검 도구, 수모로직 또는 뭐 IBM의 큐레이다, 뭐 스플렁크 이런 SIEM 영역들 이런 다양한 보안 그 파트너 솔루션 제품들 이런 그 제품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뭐 생성을 해내는 그 탐지 내역들 이 탐지 내역들을 쭉 시큐리티 허브 쪽으로 통합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고객 환경에서 만약에 이런 그 파트너 제품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파트너 보안 제품들이 지금 이제 생성하는 보안 로그들 또는 보안 탐지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시큐리티 허브 쪽으로 통합해서 그거를 이제 서로 간의 관계나 빈도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정황들을 더 조건으로 걸어 가지고 좀 더 이제 하이 레벨로 그런 정작 중요한 어떤 보안 이벤트가 뭔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큐리티 허브의 주요한 이제 목적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보안 상태를 이제 한목에 이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서머리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별 어떤 뭐 발견된 취약점의 어떤 개수의 추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탑5의 어떤 그 이 취약점 목록을 본다든지 또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IP를 이제 식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런 서머리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큐리티 허브의 기능을 이제 크게 아,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이제 보안 툴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탐지 내역들을 서로 다른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그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 서비스들로부터 발생되는 내역들을 시큐리티 허브 쪽으로 그 탐지 내역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통합 이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탐지 내역 자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시급한 보안 이벤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의 지금 운영되는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뭐가 이제 좀 그 취약한 부분들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단일 플랫폼 또는 단일 서비스가 이제 이 시큐리티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탐지 내역들 다양한 이제 뭐 보안 툴들이나 또는 가드듀티, 컴피그 이런 AWS 보안 서비스들로부터 찾아진 탐지 내역들을 이제 통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통합된 탐지 내역들을 모든 탐지 내역들을 다 볼 수 있는 이 메뉴가 시큐리티 허브의 파인딩 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인딩스에 와서 보시면 지금 연계된 보안 툴들이나 또는 저희 AWS의 보안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이제 생성하고 있는 그런 탐지 내역들을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일괄로 전부 다 이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그 탐지 내역들이 수집이 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은 이제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탐지 내역들 간에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좀 더 조건을 부여해서 중요도를 이제 좀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합니다.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시간대별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뭐 횟수에 대한 조건을 건다든지 아니면 이거 외에도 좀 더 복합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스캐너에서 탐지됐던 어떤 취약한 포트에 대해서 그 포트로 가드듀티가 만약에 어떤 뭐 외부로부터의 통신 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다고 적발이 되면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컴바인이 돼서 사실은 분명히 취약한 부분이 식별이 됐고 그 취약한 지점을 통해서 실제로 외부로부터 이제 뭔가 접근을 시도를 했다라는 증적이 이제 가디듀티에서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굉장히 빨리 대처해야 될 어떤 그 탐지 내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사이트라는 형태로 규칙, 그 우선 그러니까 시급한 어떤 보안 탐지 내역을 식별할 수 있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적용된
실제로 정말 이제 빠르게 대처해야 될 중요한 보안 이벤트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목록을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큐리티 허브의 또 다른 기능으로서 CIS의 이제 AWS 워크로드를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안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AWS 파운데이션 벤치마크라는 규정이고요. 총 43개의 점검 항목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실제로 이제 뭐 고객의 환경들을 이제 점검을 해서 뭔가 이렇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설정이나 구성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는 그런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바탕에서 이제 돌아가는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config rules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허브의 요금과 별도로 config 룰을 실행하는 과금이 별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발된 형태의 그 결과가 이제 밑에 보시는 이런 그뭐 대시보드 상의 그래프나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어떤 그런 아주 이제 그 기본 그 보안 설정들을 지금 현재 얼마나 이제 잘 준수하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이제 한 번에 아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앞서 이제 그 다양한 보안 파트너들하고 그 파트너 또는 그 서비스 솔루션으로부터 이제 탐지 내역들을 연계를 해서 통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시큐리티 허브에서 탐지했던 뭐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바깥의 어떤 환경하고 연계를 하고자 할 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커스텀 액션이라는 부분을 이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에 이미 뭔가 SOA나 또는 SIEM 환경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미 운영 중인 어떤 그 통합 관제 대시보드 상에 시큐리티 허브에서 식별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우선순위를 갖는 보안 이벤트들을 거꾸로 이제 통합해서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연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온프레미스의 어떤 뭐 탐지 내역하고 AWS의 워크로드 상에서의 어떤 탐지 내역을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뭐 SIEM 솔루션으로 이제 한꺼번에 단일 환경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시큐리티 허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GA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프리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요금이 별도로 이제 부여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뒤에 뭐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몇 주 뒤에 GA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GA 이후에는 30일의 프리 트라이얼 그 기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A 시점에서 이제 뭐 요금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내가 될 것이고요. 뭐 다양한 어떤 언어를 통해서 뭐 이제 연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허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작년에 저희가 발표했던 그 세션을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AWS의 보안 서비스들은 지금 보시는 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관련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식별이라고 하면 AWS 상에서 돌고 있는 리소스 또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그 식별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자산 또는 워크로드의 중요도를 이제 그 책정을 해서 이게 정작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악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이 파악이 되면 사실은 이제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의 어떤 적절한 방어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방어 체계에 해당되는 뭐 보안 서비스 또는 보안 환경들로부터 다양하게 탐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지된 결과에 따라서 뭐 자동으로 대응할 것도 있고 또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조사를 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AWS 보안 서비스 또는 뭐 기타 다른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런 관련된 환경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계속 설명드렸던 AWS config 또는 Security of Guard Duty Inspector 이 각각이 config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 식별을 하고 또 그 자산의 변경 이력을 추적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가드듀티 또는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가드듀티는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접근 또는 뭐 자격 증명의 유출로 인한 어카운트 전체의 탈취나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AI 기반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경보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설명드렸었고요. 인스펙터는 이 그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스택 상에서의 어떤 취약한 구성이나 취약점들을 찾아서 리포팅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드듀티나 인스펙터나 또는 뭐 메이시 뭐 이런 다양한 저희 그 보안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그 이 찾아진 어떤 취약점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시큐리티 허브로 통합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가시화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뭐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보시는 저 링크에서 녹화 영상과 자료가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AWS 빌더스 301 웨비나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